오늘은 미국 국무부 유튜브 채널에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로 딕테이션하고 스크립트도 보면서 단어 공부하고 해석까지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유튜브 채널 가시면 미 국무부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미 국무부에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브리핑을 해주는 세션이 있거든요. 이 세션이 좋은 게 여기 보시면 트랜스크립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요분이 지금 브리핑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립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활용해서 딕테이션 하시고 딕테이션 하신 다음에 스크립트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 잘 못 들었는지 체크도 해보고 영영사전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 독해도 해보시면 되거든요. 유튜브 영상은 다운로드 받아서 mp3 파일로 저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ooper for YouTube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깔아주시면 여기에 루프라는 메뉴가 하나 생기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고 몇 번 반복할지 여기 10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반복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구간을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나는 조금 길게 듣고 딕테이션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길게 설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1분 단위로 하고 싶다, 1분 단위로 10번 들으면서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구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딕테이션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딕테이션 하시는 방법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 이게 44분 정도 되거든요. 44분을 다 듣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오늘 10분 분량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10분 정도 정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1회독 하실 때는 이걸 다 듣진 않으셔도 되고 원하는 부분만 설정을 해서 먼저 한번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쭉 들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됐다라고 파악이 되시거나, 아니면 나는 조금 안 들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내 실력을 한번 스스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딕테이션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Looper for YouTube 확장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구간 반복 지정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안 들리는 부분 체크하면서 딕테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딕테이션이 끝났다 그러면 내가 한 딕테이션이랑 이 지문을 확인해 보면서 내가 틀린 부분 어떤지 표시를 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내가 오늘은 이 부분이 안 들렸었다, 그리고 난 또 뭐 요 부분이 안 들렸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왜 안 들렸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단어 같은 경우 이렇게 쭉쭉쭉쭉쭉 확인을 해보시면서 나 proceed라는 단어가 좀 잘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아니면 뭐 commitment라는 명사도 되게 많이 쓰이는 영어 단어인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 실제로는 영영사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단어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모르는 단어 있으셨다면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검색해서 커미트먼트라는 단어도 이거를 뭐 약속, 헌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약속, 헌신 이렇게 하면 그 뜻이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약속이 그냥 promise의 약속이란 뜻인지, 왜 약속이란 뜻도 있는데 헌신이라는 뜻도 있는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가시잖아요. 이때는 이 예문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요. commitment라는 뜻이 여러분이 외우신 대로 약속이라는 뜻도 있는 게 맞습니다. A promise to do, A promise to give something 이란 뜻이어서 뭔가를 하겠다 아니면 뭔가를 주겠다 라는 약속인 거죠. We've got commitments from several charities to donate food and clothing. 이런 단체들로부터 음식이랑 옷을 기부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낸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정부가 해당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한국말로는 약속이라고밖에 지금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보시면서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정부가 그냥 군대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지역으로는 꼭 군대를 보내주겠다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내가 지금 딸 야구팀 코치를 할 수가 없다, 왜냐면 I have too many commitments already, 이걸 잘못 해석해서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나는 이미 약속이 많아서 안 된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약속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I have too many things that I have promised to do. 이미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건 뭐 누구에게건 해주겠다고 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미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가지고 이미 그런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하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도 It's been a struggle to balance my professional and family commitments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 일과 가족 간의 밸런스 맞추는 게 힘들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게 가족 간의 약속이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설명을 보시면 To do both what I have promised to do for my job and what I have promised to do for my family. 내가 내 직업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내 가족에게도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그
걸 커미트먼트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커미트먼트가 단순히 약속, 헌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하겠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주겠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뜻하는 게 커미트먼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면은 이제 해석을 못 하시는 게 Getting a dog is a big commitment 이런 문장을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커미트먼트의 뜻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뭔가를 위해서 주어야 하는 것들, 결국 강아지 키우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간다 라는 뜻이겠죠. Something that requires you to do a lot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뜻 보시면 전반적으로 promise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는 뭔가를 하겠다, 뭔가를 주겠다라는 promise였고 여기서는 to be loyal to someone or something.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문을 보시면 She isn't ready to make a lifelong commitment to another person.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 없긴 하지만 여기 지문으로 봤을 때는 lifelong commitment니까 한 사람에게 내 삶을 다 바쳐서 뭔가를 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은 결국 아직 결혼 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에 가깝거든요. 조금 더 맥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a lifelong 일생에 걸쳐서 commitment to another person 어떤 한 사람에게 to be loyal 계속 내 모든 걸 다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commitment를 약속, 헌신으로만 외우시면 Are you willing to make a commitment to our cause? 이것도 맥락이 없긴 하지만 이 cause가 뭐 어떤 단체라면 그 단체의 사명 아니면 어떤 기업이라면 기업이 꼭 이뤄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그럼 너 정말로 다 걸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뜻이겠죠? 이 cause를 위해서 정말 다 걸 준비가 돼 있어? 너의 모든 걸 다 걸 준비가 돼 있어? 이런 뜻일 거고요. 영영사전을 같이 하나하나씩 찾아보면서 뜻을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기에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스로 영영사전으로 단어 공부를 해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쭉 처음에 들으면서 1회독 하셨죠? 그리고 딕테이션 하면서 2회독 하셨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 표시하면서 3회독을 하셨죠? 그리고 영영사전에서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하나씩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영영사전으로 단어 공부를 충분히 다 하셨다면 다시 이 지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내가 아까 커미트먼트라는 거 공부했는데 여기서 My commitment to you and to the American people 이렇게 쓰였네. 나 아까 이 뜻 읽었는데 이게 이제 좀 무슨 뜻인지 와닿아. 이런 느낌이 확 드실 거고요. 그래서 영영사전 뜻 공부한 거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4회독이 되고 이제 내가 딕테이션도 했고 단어 공부도 했고 내가 어디가 안 들렸는지도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때는 훨씬 잘 들립니다. 왜냐면 단어 공부도 됐고 딕테이션으로 듣기도 다졌기 때문에 귀에 뭔가 쏙쏙 이렇게 박히는 것처럼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좋은 게 이제 관사를 표시하시면서 듣는 겁니다. 영어에서 관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For the U.S. State Department. 미 국무부 앞에는 관사를 더를 쓰는구나. It is an honor to join you 할 때는 on을 붙이는구나. 아까 the State Department. 그 다음에 the great men and women. 미 국무부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국민들이니까 여기 딱 지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더가 쓰였구나. 그 다음에 A historic bipartisan vote. 이런 형식에서는 어가 쓰이는구나. 이것도 deliver a foreign policy 할 때 외교 정책할 때 어를 붙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사를 표시하시면서 관사를 민감하게 봐주시면 좋고요. 이제 관사까지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6회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신 문장 중에서 내가 암기하고 싶은 문장을 5개를 골라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 인사말을 외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인사말이 있으면 I'm glad you're here. It's lovely to see you here. 이런 거 인사말 외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난 좀 포멀한 거 외우고 싶다. 그럼 It is an honor to join you today. 이런 거 형식 외우셔도 되고 그럼 바로바로 쓰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문들 외워주시면 좋거든요. 오늘은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패러그래프별로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노션 자료 같은 경우는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링크 보시면 되고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는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짧은 문장들은 되게 쉽죠? 그냥 바로바로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미 국무부의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본인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대변인으로 여기서 일합니다. for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도 뭐 everyone in the back 뒤쪽에 계신 모든 분들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고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기 첫
문장은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간단한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제 브리핑을 위해 국무부에서 이렇게만 하셔도 그냥 이해되시잖아요. 다음 문장이 좀 긴데요. 이런 거 하실 때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약속이라고 했지만 아까 커미트먼트 뜻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제가 여러분께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제 오브 배웠었죠? 이걸 한번 받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항상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해석하기 쉬운 방식으로 점점 익숙해지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브가 나오면 요거의 주체겠구나. 정책과 우선순위를 만든 주체겠구나. 그래서 해당 정책과 우선순위의 주체는 이런 식으로 속으로 붙여주면서 해석을 합니다. 국가의 외교 수장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 일하시는 훌륭한 국민들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거는 본인만의 독해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쭉 읽는 거를 계속 연습을 했었고요. 전치사가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독해할 때 꽉 막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치사들의 용법을 하나하나씩 익히면서 어떻게 전치사를 해석해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저만의 전략을 만듭니다.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인준된 후 역사적인 양당의 표결로 인준된 후 루비오 장관은 약속을 했습니다. 외교 정책을 실행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에 따라. 그리고 대 같은 것도 한 번 더 받아주셔도 돼요. 만약에 난 이런 대시 나오면 한 번 더 명사를 확실하게 받아주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게 외교 정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통해서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국무부는 미국을 최우선에 둡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돌아왔고 우리의 지침은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이 어렵지 않죠? 다음도 보시면 루비오 장관의 말처럼 평화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행동을 취해 왔습니다. 항상 영어 해석하실 때 이 대명사, it, that 이런 게 뭔지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it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that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게 받는 게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나온 행동이겠죠? 장관의 행동은 첫날부터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즉시 straight to work, 즉시 업무에 착수했고, 이게 뭐뭐 하면서겠죠? 이런 동명사 같은 거 다 익혀주셔야 되고, 상식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으며, 여기 나오는 것도 앞에 policies,를 받는 거겠죠? 이러한 정책은 국무부를 오브 외교라는 기본 원칙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은 based on이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은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니셔티브, 기술, 노력에 기반해서 성과를 보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쭉 읽어야 되니까 늦어지잖아요, 독해가. 그냥 앞에서부터 보시면서 우리가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은 이니셔티브, 기술,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이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다음도 봐주시면 장관의 첫 해외 순방 기간 동안 중남미 지역으로의 순방 동안 장관은 재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대한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을 하면서겠죠? 공동의 도전 과제와 공동의 기회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쭉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장관은 이뤄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어떠한 성과냐면 이런 거 투도, 목적, 수식 이런 식으로 외우시지 말고 이 글들을 많이 보시면서 예문들을 많이 보시면서 익혀주시면 되거든요. 초국가적 범죄와 싸우기 위해 지금 to combat, to advance, to counter 가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장관은 이뤄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들을. 성과의 목적은 이게 뭐뭐 하기 위한 거니까 목적이라고 바꿔도 되겠죠. 성과들의 목적은 첫째, 초국가적 범죄와 맞서 싸우고, 두 번째, 여기도 오브가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대의,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우리의 목적을 증진시키고, 세 번째, 중국 공산당으로 인한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총 3개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긴 문장들은 구조화를 시키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유엔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유엔 안보리를 이끌어 이것도 뭐뭐 하면서니까 문장은 이미 여기서 끝났고 요게 이어지는 거죠. 이게 문장이 끝났다고 이끌었습니다. 꼭 이렇게 다 마무리 안 하셔도 되잖아요.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끌어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목적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꼭 seek을 찾다, 구하다, 추구하다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결국 이거를 하려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루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목적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목적은 러우 전쟁 종식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며 장관은 지정했습니다. 8개의 카르텔과 기타 초국가적 조직들을 테러 단체로. 후티 반군은 지정되었습니다. 해외 테러 단체로. 그리고 구성원들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은 바로바로 직독직해 가능하시죠? 그리고 이란 정권은 다시 최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한 앞에서 해석을 하려고 해봤거든요. 지금은 제가 한국말을 다 적어놨지만 영어를 쭉 읽으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이걸 안 보고 여기 영어 지문만 보고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지금 속도 느껴지시나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글로 제가 붙여놓은 걸 보지 말고 쭉 해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미 브루스로 대변인으로 미 국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영상으로 또는 TV로 어디서든 저희를 보고 계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한 말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의 첫 브리핑을 국무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항상 드릴 수 있는 건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과 우선순위는 미국의 외교수장인 루비오 장관과 훌륭한 미 국민들이 국무부에서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루비오 장관이 인준된 후 역사적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장관은 약속했습니다. 외교 정책을 이행하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리더십에 따라서 이러한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시킬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국무부는 미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돌아왔으며 우리의 사명은 평화 추구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말했듯이 평화는 명사가 아닌 행동입니다. 그리고 장관은 실제 행동을 취했습니다. 첫날부터 행동을 취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바로 업무에 돌입하였으며 상식적인 정책들을 이행하고 이러한 정책은 미 국무부를 외교라는 기본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은 이니셔티브, 스킬 그리고 우리의 노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이 국익을 증진시키는 데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장관의 첫 해외 순방은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이었으며 장관은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의지입니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또한 공동의 어려움과 공동의 기회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장관은 실질적인 결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결과를 통하여 첫째,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 싸우며 둘째, 지속적인 평화라는 대의를 증진시키고 셋째, 악의적인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중국 공산당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유엔에서 미 지도부
안보리를 이끌었으며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목적은 러우 전쟁 종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수행하면서 장관은 지정하였습니다. 8개의 카르텔과 기타 초국가적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정되었습니다. 해외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으며 후티 반군 멤버들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부는 다시 최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한국식으로 한국 학교에서 배웠던 거꾸로 해석하는 독해 방식에서 앞에서부터 쭉 해석을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속도도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독해 노하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독해를 하시면서 본인만의 독해 전략, 독해 노하우를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미 국무부 유튜브 사이트 가서 공부도 해보시고 구간반복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듣기도 해보시고 영영사전으로 단어도 찾아보시고 한 세트로 쭉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